비 오는 날 운동장을 관찰해 본 적 있나요? 비가 내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체육도 할 수 없게 개울처럼 물이 흐르거나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린 빗물이 땅의 굳기가 약한 곳을 깎으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 물줄기들은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서로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처럼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며 만들어진 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운동장의 물길과 강이 만들어진 과정도 비슷할까요? 실험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여기 산 모형 3개가 있습니다. 산의 윗부분에는 흰색 자갈과 생모래를 섞어 놓았습니다. 이제 윗부분에 물을 뿌린 후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볼까요? 흐르는 물이 모래를 깎아내어 아래쪽으로 옮기고 있네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산을 3부분으로 나누어 윗부분부터 관찰하겠습니다. 산의 윗부분은 모래가 많이 깎여 나갔네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의해 지형이 깎여 나가는 현상을 침식작용이라 합니다. 가벼운 생모래는 대부분 쓸려 내려가고 조금 무거운 흰색 자갈은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침식작용은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강의 상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선 물이 흘러내리며 생긴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물줄기는 윗부분에서 침식된 모래가 아랫부분으로 옮겨지며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옮겨지는 현상을 운반작용이라 부릅니다. 이 물줄기에 있는 생모래는 대부분 쓸려 내려갔고 흰색 자갈은 아래까지 운반되지 않고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운반작용은 주로 강의 중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모형의 아랫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엔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위쪽에서부터 침식, 운반된 모래가 쌓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옮겨와 쌓이는 현상을 퇴적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모래는 쌓였지만 흰색 자갈은 비교적 무거워 여기에 퇴적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퇴적작용은 주로 강의 하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에서 알아본 내용이 자연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 함께 탐험을 떠나볼까요? 한탄강과 임진강은 두 갈래로 시작하였지만 한 곳에서 만나 큰 강을 이룹니다. 산 모형에서 나타난 모습을 이 강의 상류, 중류, 하류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상류 부분을 찾아가 봅시다. 이곳은 한탄강의 상류 부분인 쇠목 계곡입니다. 상류에선 이렇듯 물의 흐름이 빠르고 경사가 급하여 땅을 아래로 깎아내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땅이 좁고 깊게 파여 계곡이 만들어지는데 V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V자 계곡이라 부릅니다. 이 주변을 더 살펴볼까요? 주변에선 모가 난 큰 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 모형의 윗부분에 흰 자갈이 많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겁고 모가 난 돌은 빠른 물의 흐름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상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볼 수 있는 이 암석은 자갈이 모래, 진흙 등과 함께 굳어져 만들어진 여감입니다. 큰 알갱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갈로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중류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곳은 한탄강 중류 부분인 황포 돛배와 아우라지 베개 용암입니다. 중류는 여러 물줄기가 합쳐져 물의 양이 많고 강의 폭이 넓으며 물의 흐름도 빠르지 않습니다. 경사도 완만하여 앞서 본 상류에서의 침식만 일어나기보단 다양한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의 바깥쪽은 물의 흐름이 빨라 침식이 일어나고 안쪽은 흐름이 느려 퇴적이 일어나 구불구불한 모양의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모양의 강을 공류라고 부릅니다. 바깥쪽 부분은 침식으로 인해 절벽이 생기기도 하고 안쪽 부분엔 퇴적이 일어나 모래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선 동그란 자갈이나 모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갈은 왜 동글동글할까요? 상류에 있던 돌은 강바닥을 구르며 떠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서리가 깎여 나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중류에서 볼 수 있는 이 암석은 거친 모래와 진흙 등이 굳어져 만들어진 사암입니다.
알갱이의 크기로 볼 때 여감의 자갈보다는 작은 모래들이 굳어져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류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강폭이 넓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강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나루터와 나룻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의 하류 부분인 황희정승의 생가를 찾아가겠습니다. 강의 하류는 모든 물줄기가 합쳐져 물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폭이 매우 넓고 물의 흐름이 가장 느립니다. 경사도 거의 없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류에 많은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류에서는 물이 넘치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를 범람원이라 부릅니다. 범람원에선 물에 떠다니던 점토나 고운 모래들이 쌓여 만들어진 넓은 평야 지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야를 이용하여 예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오늘날에도 넓은 평지를 이용하여 큰 마을이나 도시들을 발달시켰습니다. 하류에서 볼 수 있는 이 암석은 고운 모래가 진흙등과 함께 굳어져 만들어진 이암입니다. 표면이 부드러울 정도로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볼 때 주변의 점토와 고운 모래들이 굳어져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운동장에서 시작한 하천 지질 탐험이 도움이 되셨나요?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가며 강이 만들어진 과정과 암석 하천의 이용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은 앞으로도 삶의 터전으로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자원일 것입니다.